노멀인 애들에서 비주얼이 딱 태어났을 때, 야, 이게 유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다고. 안녕하세요, 크레팍스입니다. 오늘은 이 저희 크레팍스의 고객분들 중에 네. 대부분의 고객들은 신규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브리딩을 하거나 막 이미 크레를 많이 입양하신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 초심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오시면 입양하시기 전에 꼭 여쭤보시는 질문들이 있어서 이거를 좀 주제로는 해볼까 해요. 바로 뭐냐면 우리 크레팍스님이 15년 전 중학생 종식이로 돌아간다면 이 처음으로 막 이구 하나에 관심을 가지던 그 종식이로 돌아간다면 만약에 크레를 어떤 조합으로 어떻게 입양할 거냐 이게 너무 궁금하시대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리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저에게 만약에 이제 10년, 15년 이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떤 단계로 이게 브리더가 되어 갔을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이 브리더 중에 가장 유명한 브리더가 있어요. 개, 고양이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가장 유명한 브리더가 있다. 이게 이제 어떤 브리더냐? 미국의 이제 저스틴 코빌카라고 하는 브리더입니다. 이분이 이제 정말 1년에 수백억을 버는 브리더예요.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요, 이분이 15년 전에 올린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참 이 15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는 시간이고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스틴 코빌카처럼 이제 1년에 수천억을 버는 그런 브리더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기간인데, 우리가 이제 과연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브리더 꿈나무 분들이 있어요. 중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만한 것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냐? 어디 샵에 갔는데 이게 중학생들 이런 애들 잡고 이제 돈이 어쩌고 저쩌고 퀄리티가 어쩌고 저쩌고, 사실 그건 브리더가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브리더가 되기 위해서 10년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여러분들이 브리더가 된다고 해가지고 크레를 제발 한 번에 많이 데려오지 마세요. 엄마, 오늘부터 브리더 할 거예요. 어머니께서 투자 좀 해주세요. 어머니 요즘 어머님분들은 이제 저희 어머니와 다르게 잘 사주시더라고요. 그냥 한다고 하면 다 사주세요. 20마리, 30마리씩 해준다고. 근데 20마리, 30마리를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일단 2마리를 데려오세요. 2마리. 그리고 2마리도 성체로 암수 한 쌍을 데려오지 마세요. 2마리를 데려오세요. 그리고 2마리도 최대한 어린 걸로. 베이비로. 그럼 2마리를 키웁니다. 2마리를 키우고 이 2마리를 1년 동안 키우면서 이 2마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것들을 기록해야 됩니다.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브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크레스티드 게코라는 도마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분들이 얘를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세요.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얘를 좀 살펴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신다고. 근데 그런 관찰력을 키우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뻥치는 게 아니라 그래 딱 봤어요. 얘가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표정만 보도 압니다. 크레를 닮으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인간 크레스티. 그 정도 수준이다. 내가 크레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크레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기 위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관찰을 하셔야 돼요. 밥은 오늘 몇 그램을 먹였는지, 오늘 온도는 몇 도였는지, 오늘 습도는 몇 도였는지, 예를 들어서 오늘은 온도가 24도였어. 오늘 3g의 밥을 먹였네? 며칠 뒤에 똥을 쌀까?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하나하나 기록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일단 기르셔야 됩니다. 이것만 잘 하셔도 사실 반은 성공한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예뻐해주고 키우고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르셔야 되는 거는 이 크레가
어떻게 사는지, 밥을 먹었는데 언제 똥을 싸는지, 이럴 때는 왜 밥을 안 먹는지, 이럴 때는 왜 밥을 잘 먹는지, 밥을 잘 먹는 환경은 어떤 거였는지, 밥을 안 먹는 환경은 어떤 거였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연구하듯이 깊게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파악이 어느 정도 끝났어. 그러면은 이제 마리수를 조금 더 늘리는데 어떤 모프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 진짜 궁금해요. 사실 모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네, 일단 이 단계에서조차도 모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굉장히 기본적인 모프들, 라인 브리딩이 많이 되는 애들 말고 건강한 애들을 데려와가지고 먼저 브리딩을 한번 해보세요. 1년을 브리딩 하면은 알이 막 20개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20마리 베이비들을 막 다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키우기 시작해서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여러분들 집에 크레가 20마리 정도 생길 거예요. 벌써. 자, 그럼 이때부터는 모프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난 이제 크레도 키울 줄 알아. 번식도 해봤어. 나는 이제 건강하게 키울 줄도 알고, 새끼 태어나면 관리할 줄도 알고, 알이 나왔을 때 관리할 줄도 알고 다 알아.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야말로 비로소 모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처음부터 비싼 돈 주고 모프 데려와가지고 번식하면은 이거 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번식 안 되면 어떡하지, 뭐 하지 하면서 막 크레한테 집착을 하면서 괜히 얘네를 막 괴롭힌다고.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얘네를 막 괴롭힌다고. 막 알도 사실 알 태어나면은 인큐베이터에다가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근데 이 내가 돈도 썼고 막, 그리고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애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비싼 거를 이제 막 사줬는데 우리 애가 잘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돈이 꽤 크게 들어갔거든. 근데 우리 애가 막 이거 막 잘 안 하는 것 같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그럼 막 부모님이 집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애들은 흥미가 금방 식어버린다고. 애들한테 그게 스트레스가 된다고. 그러니까 절대 비싼 거 사주지 마세요, 제발. 예,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했어. 뭐 좀 하는 것 같아. 이제 다 할 줄 알아. 이때 그러면 이제 모프종을 브리딩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진짜 궁금한 말이네요. 네. 아잔틱 샀어봐. 그러니까 맨날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리고 그게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도 재밌기도 하지만은 그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금방 질려버린다고. 그러니까 비싼 걸 사주면은 우리 애가 막 브리더가 되는데 도움이 돼. 왜냐면 또 부모님이 잘 모르시니까. 네. 도움이 될 거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그거는 이제 얘가 브리더가 되는 거를 이제 막는 길이다. 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런 얼마 전이 아니라 뭐 자주 오세요. 이게 굉장히 어린 친구들인데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오셔가지고 아잔틱 이렇게 막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웬만해서 이제 분양 잘 안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한 2년 정도 키우고 알도 받아먹고 부어도 해먹고 그때 이제 키울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뭘 해봐야 되냐?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뭐냐? 열성 모프에 헤테로를 한 쌍으로 입양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헷 아잔틱 있잖아요. 그냥 지금 있는 건 이제 헷 아잔틱이야. 헷 아잔틱 수컷, 헷 아잔틱 암컷, 아니면 헷 아잔틱 수컷, 아니면 헷 아잔틱 암컷인데 뭐 카푸치노나 세이블이나 뭐 릴리 화이트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거를 한 쌍 입양해가지고 한번 번식을 해보세요. 헷으로 시작을 해라. 처음 시작할 때는 웬만해서는 헤테로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왜 헤테로로 시작해야 되냐? 일단 가격이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이게 모프의 유전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몸으로 느껴야 돼. 근데 비주얼로 데려오면 어차피 똑같이 생긴 애에서 똑같이 생기는 게 나오기 때문에 막 그런 걸 느낄 수가 없다고. 근데 햇은 노멀이잖아요. 네. 노멀인 애들에서 비주얼이 딱 태어났을 때 야, 이게 유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다고. 아예 이렇게 다르게 생긴 아이들 속에서도 네. 새로운 모프가 또 나올 수 있구나.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 브리더로서 굉장히 좀 감동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좀 뿌듯합니다. 이런 뿌듯함이 이제 좀 탑재가 된 상태에서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가 브리더 특히 이제 모프에 대해서 깊게 더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내가 브리더는 아니더라도 네. 내가 진짜 초심자 입장에서 모프 딱 2마리만 데려가고 싶은데 네. 이거랑 이거 데려가면 좀 나중에 좀 재밌게 오랫동안 크레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서 네.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시는 조합도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이제 뭐 본인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인터넷 들어가면 뭐 이 모프가 굉장히 유행하니 저 모프가 유행하니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이제 키우시는 분이 마음에 드는 아이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요즘에 뭐 핀스트라이프 한 쌍
이런 애들이라던가 할리퀸 한 쌍 이렇게 데려가시는 걸 좀 많이 추천드려요. 일단 그래서 우리 손님들의 그 단골 질문을 한번 여쭤봤었고 일단 그런 질문들에 대해 답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네. 답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